지속가능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요구는 결국 ESG 경영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2020년 투자자와 기업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 했을 정도로 이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경영 전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SG 경영,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ESG 경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직은 궁금증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ESG 경영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ESG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또 지속가능 경영과 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윤리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평가로 그 개념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세계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또 자원을 가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이라든가 또 사업장의 관리, 또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고, 08년도에 금융위기가 되면서 또 책임 있는 금융,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금융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와 또 파리 기후 협정들을 가지고 많은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발전과 또 환경, 기후, 탄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의 합의에 의해서 아젠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국가들은 정책을 쓰면서 그 기업 또는 산업 쪽에서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성들을 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어떤 이런 정책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큰 국부 펀드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블랙락이나 APG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한 돈을 빌려서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는 곳에 더 투자를 하고 또 금융의 정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코비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또 기업 경영에 또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대두되게 되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ESG가 굉장히 큰 패러다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모든 전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들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SG를 이해하기 전에 기업, 그리고 환경과 사회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도움을 주고 또는 책임을 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든가 기술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환경과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2022년 1월에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편지를 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사의 목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 또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 또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투자자가 바라봤을 때 그런 의결권 행사나 거버넌스 구조를 잘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중요한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결정 요소로 삼겠다라는 이메일을 썼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직접적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 또한 엄청나게 또 많은 관심과 또 준비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규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ESG 경영을 하실 때 기업의 외부에 있는 규제의 동향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 인권, 공급망 관리, 안전 보건, 제품 책임,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특히 이제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보고하는 어떤 체계인데요. 이 7가지 영역들이 다 법제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해 나가야 되는 비재무적인 영역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2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국내 규제 정책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은 해외,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U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법제화입니다. 큰 특징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탄소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또 인권 경영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거나 인권 경영에 대한 규칙, 지켜야 되는 것들이 다 법제화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움직임입니다. 또한 그 비재무 공시 보고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무화가 많이 되고 있고 한국도 2025년, 2030년 이런 기점으로 의무가 될 예정입니다. ESG 경영을 이해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환경과 사회의 여러 가지 도전적인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과 또 투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규제를 어떻게 우리 기업이 리스크 없이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들이 또 대기업과 협업을 한다든가 또는 기술 MOU나 조인트 벤처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파트너십에 대한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재무적인 성장을 하고 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이런 전통적인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공식 안에 ESG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ESG 경영 영역으로 잘 쪼개져 있습니다. 사실 ESG 경영의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무적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비재무적인 ESG의 경영 활동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인 지표와 그리고 스토리텔링, 정성적인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시를 하는 것이 어쩌면 ESG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한 24개에서 26개 이제 산업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ESG 경영을 도입한다 그러면 이 화면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ESG 경영 목표,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 기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또는 내부의 경영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의 의사결정 기준,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의 7개, 사회 분야의 8개, 거버넌스 분야의 6개, 이런 부분들이 ESG 경영의 영역입니다. ESG 경영의 기본 영역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부 내용과 이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ESG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을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챙기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영역에 어떤 이슈가 우리가 부족해서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 어떤 이슈가 우리가 훨씬 더 강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ESG 경영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ESG 경영을 이해할 때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구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방침으로 풀어내서 시장의 경쟁력을 갖는 이런 골격의 어떤 ESG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잘 미치지 못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신뢰를 얻어서 지속 가능한 시장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리스크적인 관리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거나 또는 앞으로 신시장의 기술을 투입해서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로 가는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8개의 영역들을 좀 살펴보실 때 이러한 두 가지 축으로 이러한 골격으로 ESG 경영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ESG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경영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보통 나눕니다. ESG 경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겠다. 어떤 부분은 단기, 중기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챙겨봐야겠다라고 하고 정하는 것이 1번 ESG 경영 진단과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나 재무적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ESG 영역의 비재무 활동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시하고 보고서 하는 2번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법과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무리 데이터를 잘 모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인, 저희가 보통 법사람, 법인, 기업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준법적인 사항을 위반했을 때 가져오는 평판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손실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지켜야 되는, 회사가 지켜야 되는 준법 부분과 또 윤리와 나아가서는 약속을 지키는 어떤 기업 문화까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정비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결정의 체계 수립입니다. 기업이 작을수록 조직이 분업화가 좀 안 돼 있고 한 조직이 많이 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재무, 전략 또는 준법 또는 사업장 관리, 또 영업, 마케팅, 굉장히 많은 기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서들과 또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 나가는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해했을 때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구조로 이해관계자 경영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ESG 경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기 회사 그림이 있고 주변에 주요 부서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ESG 경영을 따라서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의 펑션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각 부서가 접점으로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를 한번 정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갖고 있는 우리 기업 전체의 기업 경영의 밸류체인, 생산부터 또는 판매, 기술, 또 AS 이런 쪽까지 다 영역을 펼쳐보셨을 때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지금 메인리 고민하고 계신지, 주로 고민하고 계신지를 매핑해 보시는 것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또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했을 때 오늘 계속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외부의 어떤 ESG 경영, 기업 경영을 만들어내는 여러 동향들, 그리고 ESG 경영의 핵심 영역들, 그리고 ESG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업부터 하냐라는 어떤 큰 4개의 기업 경영의 과제들을 좀 봤는데, 그 ESG 경영을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ESG 경영의 일반적인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회나 운영체계나 거버넌스 같은 것들은 어쩌면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기업 단계 이슈일 거고요. 공급망 관리라든가 이해관계자 브랜드 평판이나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작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일반 어떤 경영 과제를 또 각 기능별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ESG 경영의 핵심 이슈를 이해하시는 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부에서 이제 계속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업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담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시다 보면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돌파구 경영을 하다 보면 시장 경쟁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ESG 경영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런 리스크 경영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나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기업이 계속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찾는 이 전 과정이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